오늘 리뷰할 영화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무엇보다 더러워서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분들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한모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고어 영화 빙산에서 맨 마지막 층에 위치한 학살된 구토 인형들 시리즈입니다. 참고로 이 빙산은 정신건강에 해로운 고어 영화나 고어가 아니더라도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화들을 모아둔 빙산입니다. 이 빙산 속 영화들도 차차 리뷰해볼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살된 구토 인형들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편이 학살된 구토 인형들, 2편이 개원해진 희생, 3편이 느린 고문과 구토의 방인데 순서대로 1편 학살된 구토 인형들부터 리뷰해볼게요. 이 시리즈는 가출 소녀인 안젤라 에버딘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환각을 다룹니다. 안젤라의 삶은 처음부터 답이 없었는데요. 안젤라는 부모와 성직자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받으며 성장했고 괴롭힘을 피하고자 집을 나와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안젤라는 먹고 살기 위해 영차 산업에 뛰어들며 스트리퍼로 일을 시작했고 이후 매춘부로 전락하며 자연스럽게 성인 비디오 산업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안젤라에게 폭식증을 가져다 줍니다. 안젤라는 삶의 고통에서 회피하기 위해 나쁜 약을 종종 섭취하는데요. 약을 통해 환각에 빠진 안젤라는 환각 속에서 악마와 죽음의 계약을 맺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TV 화면이 켜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에는 어린 시절의 안젤라가 등장하는 홈비디오가 재생됩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나 곧 장면은 현재로 전환되고 성인이 된 안젤라가 침대에 쓰러진 모습과 카메라맨이 안젤라에게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몽타주처럼 겹쳐져서 나옵니다. 이후 안젤라는 카메라맨에게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 얘기하고 이후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화면이 전환되는데 안젤라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카메라맨에게 자신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는 1994년 4월 5일 자신이 악마와 계약했다고 언급합니다. 참고로 1994년 4월 5일은 우울증과 나쁜 약에 시달렸던 커트 코베인이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후 화면은 화장실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안젤라의 모습이 재생됩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되며 안젤라는 자신의 영차 산업 가격을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돼지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 등장하고 1994년 3월 31일 처형됐다는 자막이 나타납니다. 잠들어 있는 안젤라의 모습과 여성이 잔인하게 험한 짓을 당하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며 극도의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참고로 영화의 제목답게 돼지라는 여성은 험한 짓을 당한 후에도 구토를 해댑니다. 이윽고 안젤라는 스스로를 돼지라고 부르며 나는 여기에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곧이어 그녀가 화장실에서 격렬하게 비둘기 밥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메라맨에게 이름을 묻던 안젤라는 옷을 벗기 시작하고 마체테를 들고 마치 어린애처럼 좋아합니다. 장면은 다시 전환되어 처형 2, 1994년 4월 1일이라는 자막이 나타나며 또 다른 여성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카메라맨은 마체테를 들고 그녀에게 험한 짓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마체테를 곁에 두고 잠들어 있는 안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 카메라맨이 안젤라의 복부에 블리스터라는 단어를 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젤라는 자신이 어떻게 스트리퍼에서 매춘부가 되었는지 담담히 얘기하며 자신이 실종자라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살 때 동네 교회를 불태웠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영화의 정황상 성직자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에 대한 복수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둘기밥을 생산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여성의 팔이 분리되는 험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리고는 팔이 없는 여성에게 기타를 쥐어줍니다. 아무튼 험한 장면에 이어 새로운 남성이 나오고 자신의 뱃속에 음식물이 가득 찼음을 자랑하며 본격적으로 비둘기밥을 제조하는데 거의 무한리필 수준입니다. 여기가 진짜 역겨워요. 남자분의 식도가 걱정될 정도로 비둘기밥이 계속 나오는데요. 심지어 비둘기밥을 되새김질합니다. 진짜 역겨워요. 식욕 감퇴되니까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만 찾아보세요. 저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아무튼 영화의 장면이 계속해서 전환됩니다. 안젤라가 이번에는 피를 토하고 화장을 하며 카메라맨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윽고 또 다른 여성이 목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또 다른 남성이 바닥에 비둘기 밥을 쏟으며 또 다른 남성에 의해 뚝배기가 열린 채 사망하고, 다른 남성이 뚝배기남을 시겐하다가 뚝배기남 시신 위에 비둘기밥을 쏟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시겐남은 처음 되새김질했던 그놈인데 느낌상 이놈이 감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윽고 안젤라가 다시 구토한 뒤 십자가로 해피타임을 즐길 걸 암시하죠. 그리고 초반에 마체테로 험한 짓을 당했던 여성의 처형을 암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 작품 속 안젤라의 모습을 몽타주처럼 보여주고, 안젤라는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며 이승을 탈출하는 것으로 영화는 종료됩니다. 우선 이 영화의 감독 루시퍼 발렌타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악마 숭배자입니다. 포스터에 있는 666과 역십자가를 통해 이 영화에도 악마적 세계관을 깔았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수 커트 코베인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반기독교 성향을 띤 가수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인 안젤라 에버딘에서 에버딘은 코베인의 출생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젤라라는 이름은 엔젤, 천사에서 유래됐는데요. 직역하면 안젤라 에버딘은 에버딘의 천사, 즉 커트 코베인의 천사인 셈이죠. 그리고 악마 숭배자인 감독에게 천사란 오히려 뒤집힌 개념으로 타락하거나 조롱돼야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젤라 에버딘이라는 이름은 감독이 코베인이라는 우상의 죽음에 대해 비틀린 시선을 담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커트 코베인이 죽은 1994년 4월 5일에 안젤라가 사탄과 계약합니다. 천사가 악마랑 계약을 한 셈인데, 그 후로 안젤라는 구토를 시작합니다. 서구 영화에서 구토는 악마를 뱉어낸다는 구마의식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구마의식이 끝난 이후부턴 평온함이 찾아와야 정상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젤라의 고통이 반복될 뿐이죠. 이는 안젤라의 몸 안에서 악마가 끝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작중 안젤라는 폭식증을 앓고 있습니다. 폭식증은 과하게 먹고 토하고 다시 과하게 먹고 토하는 병인데요. 폭식증의 원인은 안젤라가 영차 산업을 하며 겪는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영차 산업에 뛰어들게 된 원인은 어린 시절 성직자로부터 받은 학대 때문인데요. 안젤라 입장에선 기독교로부터 구원이나 사랑이 아닌 학대와 폭력만을 받아왔습니다. 안젤라는 폭식증으로 인해 구토를 함으로써 악마를 내쫓을 수 있어야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안젤라는 이미 기독교 때문에 병들었고 기독교 때문에 악마에게 내던져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메라맨이 안젤라의 배에 블리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해당 단어에는 수포라는 뜻 혹은 팽창, 부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안젤라의 폭식증과 구토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먹고 구토하고 또 먹는 병에 걸린 안젤라는 구토하지 않으면 배가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뱃속에 있는 악마를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결국 배가 팽창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리스터라는 낙서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악마가 잠식한 육체의 표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놈이 감독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토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악마 숭배자라는 걸 생각하고 보게 되면 이놈의 뱃속엔 지금 악마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악마를 계속 뱉어내고 다시 마시고 뱉어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악마가 나옵니다. 이 감독이 왜 이렇게 흑화됐는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독은 악마가 가득한 사람이 된 건데 거기에 더해 감독은 구토성애라는 다소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을 배출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감독은 구토, 악마, 트라우마, 성욕, 종교, 혐오 이 모든 요소를 자신의 악마성을 섞은 이 영화로 표출하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 학살된 구두 인형들에서 인형은 돌이라는 용어로 사용됐는데 돌은 바비 인형처럼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인형입니다. 인형은 주체성을 빼앗긴 채 누군가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작중 등장인물들은 감독의 악마적 욕망과 트라우마를 담는 인형이며 영화는 그 인형을 학살하고 파괴하고 소모함으로써 감독 자신의 내면을 발산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대한 의미부여해본 해석이고요. 솔직히 안 보는 게 인생에 이득되는 영화입니다.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저만 손해봤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2편과 3편에 비하면 1편은 굉장히 순한 맛이라고 하는데요. 2편, 3편도 대신 보고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강한무비 채널이 방향을 못 잡아서 순한 것들도 종종 올리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순한 맛 영상들은 새로 오픈한 순한 무비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 여기 강한무비에는 강한 것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